지구온난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단어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주제이죠.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선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피부 가까이 다가올 문제가 될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즉 PNAS에 따르면 2100년경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화 1경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매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과학 잡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는 지구온난화로 생긴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1억 5천만 정도 될 것이라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죠. 더불어 스위스 츄리 연방공학대학의 선임연구원이자 유엔의 기후에 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의 주 저자인 에리 피셔는 우리는 지금 매우 급속한 온난화 시기에 있으며 기존의 기록을 대폭 갱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1억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이제 인류는 전쟁이나 학살이 아닌 기후변화를 막지 못해 자멸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인류에게 남은 건 자멸뿐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개인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 환경을 아끼는 행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 발전이 더 주요한 해결책이 될 것임은 부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언제쯤 에너지 혁명을 이룩하게 될까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4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AI 기술이 빛의 속도와 같이 발전하고 있고 핵융합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이지만 갈 길이 멀기만 한 것인데요. 즉 에너지 혁명이 오기 전 인류가 자멸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우리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는 건 가능하죠. 지금부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벌어질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 6도의 멸종을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면 2도가 오르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죠. 하루 일교차만 해도 10도는 가볍게 오가는 반도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지구의 평균 온도인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오르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없어집니다. 그 뒤 가뭄이 발생해서 지구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인 미국 서부에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뭄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농부들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물 부족 인구는 5천만 명으로 늘어나죠.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3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인간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희귀 동식물들은 멸종하게 될 것이고 10%에 해당하는 육상동물은 물론이고 북극의 북극곰도 멸종위기에 처합니다. 지구는 지난 100여 년간 1.1도의 평균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향후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가 4에서 6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지구가 겪게 될 변화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인류가 사용 가능한 물은 30%가 줄어듭니다. 이제 대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서 바다 생물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극지방의 얼음들은 꾸준히 녹아가고 그 결과 해수면은 7m가 상승하게 됩니다. 더위는 극지방의 얼음만 녹이는 게 아닙니다. 아열대 지역은 가뭄이 확대돼서 살인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이 납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겁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생물은 멸종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300만 명, 해안 침수로 인해 1억 6천만 명이 살 곳을 잃습니다. 먹을 것과 살 곳을 잃은 인류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불안 속에 삶을 이어갈 겁니다. 이런 시련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버리고 그 결과 지구상 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죠. 지구 곳곳에 가뭄으로 인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주변에 있던 동식물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제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의 50%가 사라졌습니다. 영화 매드맥스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식량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프리카 농산물의 35%가 증발해버리고 인류는 끝을 알 수 없는 식량난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물과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해 굶주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연 3억 명 이상이 침수 피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중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고 서남극의 빙상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죠. 눈의 나라 러시아는 이제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글은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는 일상입니다. 히말라야 빙하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찬란한 문명도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뉴욕과 런던은 이미 물에 잠겨버렸고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 자본시장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류는 캐나다와 러시아로 몰려듭니다. 이곳만이 살인적인 더위와 홍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부족한 식량과 물을 차지하기 위해 인류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인류도 스스로 멸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은 대멸종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면서 대부분 동식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죠. 메탄 하이드레이트란 저온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되는 고체 에너지원을 말하는데요. 모양새는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지만 가연성이기 때문에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곤 하죠. 해양 생물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해양의 메탄가스까지 방출되어 해양 생물 대부분이 죽게 되니 말이죠. 인간은 고지대와 극지방에 일부 모여 살며 극한의 환경에서 근근히 생존해 나갑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인간만 말이죠. 하지만 이 생존의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때쯤 되면 전체 생물종 가운데 90%가 사라지고 45억 지구 역사상 최악의 멸종 사태를 맞이합니다. 참고로 기원전 6600만 년경에 일어나서 공룡들을 모두 멸종시킨 KPG 대멸종 사건도 당시 육상 생물종의 75%밖에 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면 2100년에는 평균 온도가 4도까지 오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내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는 일부 음모론자들이 제기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주제이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주제가 될 테니까요. 언젠가는 이런 위협이 모두 사라진 미래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